시작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이제 풀려고 할 때 못 풀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제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문제 상황을 이해하는 능력이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슈도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실제 코드로 구체화, R이면 R, 파이썬이면 파이썬, 이러한 실제 코드로 구체화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이거는 본인이 극복을 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본인이 역량을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쪽으로 가는 거는 그냥 문법 공부를 좀 열심히 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알고리즘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구현하면 될 것 같아. 라는 로직이 있는데 그게 이쪽으로 안 가잖아요. 그러면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해지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게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누가 수업을 하면서 알려줄 수도 없고, 멍하니 가만히 있는다고 이게 생각해 갑자기 딱 떠오르는 것도 아니고, 이건 본인이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돌아다니다가 막 그 좀 도와주는 부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왔는데, 이 부분이 안 되는 학생들은 제가 코드로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슈도 알고리즘이 머릿속에 있는 상태인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학생이 뭐를 구현하려고 하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안 되는구나라고 하면은 제가 도와주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거를 스스로 못 만들면은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이게 제가 이거 문제를 풀면은 되게 쉽게 풀리거든요. 왜냐면 제가 냈으니까. 근데 저도 이제 다른 사람이 낸 거는 쉽게 풀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거를 문제를 어떤 의도로 냈는지 약간 파악하는데, 문제를 읽고 이런 거를 이해하는데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는 이제 훈련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어, 그래서 요것도 봅시다.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이제 동일한 단어이면 true이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는 함수 솔루션을 이제 구현을 이제 한다. 요거는 이제 제가 그 몇 년 전에 좀 봤던, 재밌게 봤던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뭐 예를 들어서 기러기 이런 거 있죠. 기러기는 이제 뒤로 읽으면 기러기죠, 그렇죠? 최규빈을 뒤로 읽으면은 빈규채잖아요, 그렇죠? 이건 이제 다른데, 이렇게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이제 똑같으면은 요 그 트루로, 요거 되게 그 유명한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만든 문제는 아니고 유명한 문제예요. 그래서 뭐 그 주인공 이름이 우영우였는데, 우영우를 반대로 읽으면 우영우죠. 그래서 이게 재밌다는 거지. 이렇게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이제 똑같으면은 재미있다. 그래서 이건 이제 한국어 버전이고, 영어 같은 경우도 이제 눈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거꾸로 읽어도 눈 요렇게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하고 싶은데, 이게 이제 문제 상황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요런 것도 이거를 뒤로 읽으니까 되게 공교롭게 이것도 이렇게 되네, 똑같이 되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파이썬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읽으면은 뭐 이렇게 n으로 시작하니까 벌써 p랑 다르죠. 그래갖고 이거는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알고리즘을 짤 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기 있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이 리스트는 제가 예를 든 것이고, 이러한 단어를 지금 아무거나 랜덤으로 넣었을 때 이거를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런 거를 넣으면 이게 이제 x이고, 그다음에 a b b a 요런 거를 이제 넣으면 5가 나오고, a b c a 이렇게 나오면은 x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짜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얼핏 이거만 보면은 그냥 처음이랑 끝을 비교하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면은 얘는 처음이랑 끝이랑 똑같지만 BC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는 동작하지 않겠네. 그러면 이제 슈도 알고리즘 혼자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이랑 끝을 비교.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소랑 끝에서 두 번째 원소를 비교해서 이제 같은지를 체크하고, 뭐 대충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약간 그
귀찮은 부분이 뭐냐면 이게 짝홀일 때 달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홀수일 때는 글씨가 5개가 있다고 치면은 처음이랑 끝 비교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하고 끝에서 두 번째 비교하고 세 번째는 가운데 홀수니까 남아갖고 비교할 게 없죠. 그러니까 홀수 같은 경우는 하나가 나오면 비교하지 않고 거기서 이제 종료가 되고 짝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끝까지 다 비교를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짝홀을 나눠가지고 뭔가 이제 하려고 하니까 if문을 또 걸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단의 랭스를 계산해가지고 랭스가 뭐 짝수이면 뭐고 어떻게 동작하고 홀수이면 어떻게 동작하고 이런 알고리즘을 짜야 될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귀찮을 것 같죠. 근데 만약에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으면 이렇게라도 짜야지.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냥 이 말 그대로 원래 글자가 있잖아요. 원래 글자를 뒤집은 글자를 만드는 어떠한 변환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래 글자가 인풋으로 오면은 그거를 이제 함수를 거쳐가지고 뒤집은 글자가 난 튀어나오게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통으로 원래 글자고 뒤집은 글자고 똑같냐 요거를 체크하면은 되게 간단하겠죠. 그럼 이 알고리즘은 어떻게 되냐면은 원래 글자를 뒤집는 기능을 구현한다. 그 다음에 원래 글자와 뒤집은 글자가 같은지 체크한다. 이런 로직이면 끝나겠지.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이제 그러면은 문제 상황이 이해가 되고 슈도 알고리즘까지 이제 나왔고 이제 구현이 남았는데 이거를 어떻게 구현하지? 이게 원래 글자를 뒤집는 기능을 구현하는 게 아래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파이썬 문법에 의해 가지고 기러기 뭐 이런 거가 있을 때 이 문자열에 0을 뽑으면 기가 나오고 1을 뽑으면 러가 나오고 2를 뽑으면 기가 나오고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뽑으면 스트라이팅 그러니까 그게 한 칸씩 건너뛰면서 기하고 러 빼고 이렇게 되고 마지막 이걸 두 칸 건너뛰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은 뒤집힌 애가 뽑히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파이썬도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 이렇게 뒤집힌 문자가 뽑히구나. 그러면 이게 구현이 된 거죠. 그렇죠? 그럼 원래 얘하고 뭐하고 비교를 하면 돼?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건 false가 되고 그냥 여기 있는 애도 만약에 이렇게 비교를 하면 이제 true가 되고 여기 있는 애를 이제 비교를 하면은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하면은 true가 되고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입력이 지금 제가 계속 뭐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있어요. 이 자리에 뭐를 붙여놓고 있잖아. 입력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고 출력은 true 오고 false로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함수를 그냥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솔루션 입력이 이제 x고 그러면 여기에서 계속 이거를 우리가 보고 있었잖아. x하고 만약에 이제 요거를 리턴한다면 솔루션 x 기러기 이렇게 하면은 true가 나오고 그 다음에 파이썬 하면 이제 false가 나오고 뭐 잘 되는지 볼까? 얘는 true가 나오고 요거는 true가 나오고 얘도 false가 나오고 잘 동작하는 것 같죠? 이 다음에는 이제 문제로 또 읽어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고 이런 것들이 잘 동작하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잘 동작하는지를 이제 체크를 하려면은 그 여기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 가지고 내가 이제 반복적으로 넣었을 때 그 예를 들어서 L이 기러기라고 칩시다. 첫 번째 원소로 뽑아가지고 기러기라고 치면은 이제 솔루션 L을 넣고 이렇게 넣고 얘가 토마토라고 치면은 이걸 넣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놓고 그럼 이 여기 있는 원소로 이제 돌아가면서 반복적으로 얘를 이제 체크를 하는 거니까 이게 만약에 리스트 1이라고 치면은 olin 리스트 1 이렇게 하면은 자기 자신이 나오게 되고 그렇죠? 여기에서 솔루션 이렇게 하면은 여기까지 true고 마지막 파이썬에서 false가 나오는 이 기능이 완성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풀이를 정리하면은 솔루션이라는 이제 함수를 이제 선언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문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함수를 선언하는 문법. 그 다음에 x하고 x의 요거 뒤집은 게 이제 똑같은지 리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 두 개를 이제 복사해서 잘 동작하는지 체크를 하면은 잘 동작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도 피보나치 수열인데, 그러니까 문제를 일단 이해하고, 그 다음에 수도 알고리즘, 그 다음에 구현 2단계에서 문제를 이해를 하도록 합시다. 이건 쉬운 것 같은데, A2는 이제 1씩 놓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이러한 규칙으로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얘가 무슨 말인지 좀 봅시다. A1 같은 경우에는 1이야. 왜냐하면 여기서 1이라 그랬으니까. A2는 뭐예요? 1이에요. 1. A3는 뭐지? 아, 이거 3으로 바꿔야 되겠네. A3는 A2에서 A1을 더하는 거니까 A2 더하기 이제 A1 이렇게 되는 거니까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다음 A4는 뭐지? A3 더하기 A2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A3는 2고 A2는 1이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3이 되겠네. 그쵸? A5는 A4 더하기 A3가 되고, 얘는 뭐 하여튼 계산하면 되겠죠. 뭐지? 5가 되나? 이렇게 두 개 더하니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A6는 쓰기가 지겹죠 이제 슬슬. 왜냐하면 여기 A5 더하기 A4가 되고, A7은 A 더하기 A5가 되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이제 쓰다가 보니까 슈도 알고리즘을 어떻게 구현하냐면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냥 넣어놓고, 그 다음에는 최근에 두 개의 원소를 더해가지고 계속 추가를 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대충 이런 식으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길이가 2인 벡터를 생성하여 1을 넣는다.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마지막 벡터의 마지막 두 개의 원소를 합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벡터의 원소로 계속 추가한다. 대충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 그치? 그리고 이거를 몇 번 하면 돼요? 98번 한다. 그러면 100까지 만드는 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단 해봅시다. 길이가 2인 벡터를 생성해서 11 이렇게 넣어. 11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러면은 LST 이렇게 넣고, 마지막 두 개의 원소를 뽑으래. LST에 빼기 2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쵸? 그래서 썸을 해. 그러면은 합한 거까지 이제 됐고, 그 결과를 추가하라고. 그리고 LST에 어펜드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하면 되죠. 그쵸? 그러면 LST는 이렇게 되지. 그 다음에 다시 마지막 두 개의 원소를 뽑아 또. 그럼 1, 2가 뽑히겠네? 이걸 다시 합해. 그 다음에 LST 어펜드 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그쵸? 그러면은 결국에는 정리를 하면은 요거를 하고, 결국에는 이 코드하고 이 코드하고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렇게 이만큼을 몇 번 쓰면 돼요? 98번 쓰면 되는 거잖아. 그쵸? 근데 그냥 이거를 폼을 돌리면 되겠죠. 포 I in range 98 이렇게 하면 지 혼자 98을 돌겠지 뭔가. 그리고 여기 있는 얘를 실행하고 98번 실행하고 끝나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은 됐네. 그쵸? 뭐 이렇게 안 풀었을 수도 있죠. 이거 막 제가 돌아다녀서 보니까 그 길이가 100인 벡터를 일단 만들어 놓고 막 인덱싱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i하고 i 마이너스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끝에 두 개 있는 거 뽑으란 소리구나 라는 거를 이해하면은, 그러니까 슈도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느냐, 그러니까 마지막 두 개의 원소를 합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 이거를 만약에 i 마이너스 1번째 원소와 뭐 i 마이너스 2번째
원소를 합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 그럼 그렇게 보는 건 상관없어요. 그냥 그 방식대로 짜면 돼요. 이거는 그 본인이 문제사항을 이해하고 슈도 알고리즘을 어떻게 짜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만약에 짰는데 좀 더 이제 쉬운 알고리즘이 있고 약간 어려운 알고리즘이 있을 수는 있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는. 아무튼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서 나온 숫자들의 자릿수를 카운트하라. 봅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이제 요렇게 했는데 이거는 한 자리 한 자리 하고 여기에는 두 자리 수가 있죠. 그렇죠? 이 쭉 가면은 이건 몇 자리지? 이 세기가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요런 거를 이제 숫자를 세라는 의미구나라는 게 됩니다. 이거 이제 그 좀 이과 쪽은 뭐가 떠올라야 돼요? 로그가 떠오르겠지 사실. 로그를 취하면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요런 게 이제 몇 자리인지 그러니까 로그 이런 거 잘 좀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몇 개지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셀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셀 바에야 그러니까 그 여기에서 이거의 자릿수만 세면 끝나는 것 같거든요. 대충 이 슈도 알고리즘 보고 이제 짤 것도 없이 이거 자릿수만 셀 줄 알면은 되게 끝날 것 같아. 근데 이게 이제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제 또 이것도 문제 상황 여기에 틀에 맞춰서 제가 설명을 하면은 슈도 알고리즘 그 다음에 구현 여기에서 이거는 지금 여기 이제 숫자들이 다 있잖아. 여기 있는 이제 숫자들을 1 LST의 첫 원소를 뽑는다. 그다음에 이 LST의 첫 원소가 몇 개의 숫자로 있는지 센다. 그다음에 LST의 두 번째 원소를 뽑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 원소가 몇 개의 숫자로 있는지 센다. 이걸 이제 반복한다. 대충 이런 알고리즘이야. 이건 그러니까 그 뻔한 거잖아. 뭐 굳이 따지면은 뭐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 0 이렇게 갖고 빈 리스트를 만들어. 첫 원소를 뽑고 숫자가 뭐가 있는지 세고 결과를 추가한다. 뭐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을 짜도 되고 뭐 이제 본인 방식으로 뭐를 짜도 되는데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게 숫자가 몇 개 있는지 세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게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힌트가 있죠. 제가 이제 옛날에도 이제 했었는데 만약에 이런 게 몇 개의 숫자로 있는지 알고 싶으면은 얘를 스트링화 시켜요. 그러면 얘는 문자열이 되고 여기에서 랭스를 계산하면은 얘가 몇 개의 문자가 있는지 세는 알고리즘이 됐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끝난 거지. 몇 개의 숫자가 있는지 세는 거. 그러면은 이게 끝난 거죠, 그냥 사실상. 여기 있는 LST 이거를 이 알고리즘으로 치면은 뭐 카운트 CNT라고 해야죠. 이 비어 있는 리스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뭐 for I in 이렇게 하면은 이 첫 번째 원소가 이제 몇 개 있는지 살려면은 스트링화 시키고 랭스를 계산하면은 이 첫 번째 원소가 이제 몇 개 있는지 세는 거고 이 결과를 CNT에 추가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제 해도 되는데 그냥 이거보다 뭐가 더 편해요? 컴프레hen션이 더 편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바꿔주고 이렇게 해도 이제 같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굳이 CNT라고 안 쓰고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겠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제가 이제 어려운 부분을 힌트로 줬기 때문에 풀이가 되게 단순하죠. 저장할까 그냥. 이것도 봅시다. 이것도 유일한 숫자를 카운팅하는 파이썬 코드를 구현해서 여기 있는 숫자들 이 숫자들이 이제 유일한 수가 몇 개 있는지 그 체크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이런 거를 보면은 이런 거를 보면은 여기에는
숫자가 이제 몇 개 있냐 이런 거를 물을 때 얘를 일단 스트링화 시키고 그쵸? 이것도 이제 똑같습니다. 이거를 카운트하는 게 어려운데 이것도 힌트가 있어요. 이렇게 스트링화 시키고 그 다음에 이거를 집합으로 만들어 줘요. 그러면은 중복이 제거되겠죠. 이건 다 있네. 그런가? 0, 1, 2, 3, 4, 5, 6이 여기 있고 7, 8, 9 그쵸? 다 있죠. 만약에 뭐 그 111 17711 이런 거를 하면은 1이랑 7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 코드를 이용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코드는 다시 요거랑 똑같겠죠. 이 숫자를 스트링화 시키고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면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건 바로 이제 풀겠습니다. 폼은 돌리는 거 이제 똑같은 방식이니까 for L in list 자, 그다음에 이거를 스트링화 시키고 이렇게 시키고 이거를 셋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집합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랭스를 조사하면 되죠. 그렇죠. 몇 개 숫자가 있는지 보려면은 이렇게 이제 답이 되겠습니다. CNT 이렇게 하고 CNT 너무 기니까 생략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서 이제 짝수를 카운트하라는 거네. 이거 너무 쉬운데 for L in list 하면은 자기 자신이 되고 여기에서 나누기 2를 하면은 2로 나눠서 나머지가 되고 이게 0이면은 짝수인 거잖아. 그럼 0인 부분에 true가 나오고 true를 세우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근데 if가 포함된 컴프레hension을 쓰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게 의도구나. 이거 그 연습을 시키려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for L in list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얘가 if 이게 0이면은 true false가 되죠. 여기까지는 이제 똑같은데 여기에서 얘가 true일 때만 내가 원소의 멤버로 받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주고 이거를 L로 하면은 짝수만 이렇게 멤버로 받게 되겠죠. 2하고 8, 그 다음에 34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는 이제 짝수만 있는 건데 이 벡터의 랭스를 계산하면은 그냥 끝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되고 똑같습니다. 숙제. 이거 너무 쉬운데 그것도 1부터 100까지 101까지 일단 이거를 만들어 놓고 1부터 100까지 있죠. 그 다음에 제곱을 해줍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32로 나누어서 결과를 보고 나머지가 0인 것들 이런 것들만 이제 뽑고 싶은 거니까 0. 왠지 여기 가로를 한번 쳐줘야 될 것 같으니까 가로 한번 쳐주고 그리고 true false가 되고 여기에서 이제 true가 있는 것만 받고 싶으니까 if 이렇게 해주고 I 땡땡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오늘은 이제 요거 다음 문제를 풀고 시간을 봐서 내가 딕셔너리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으면 좀 설명을 하고 아니면 뭐 문제만 좀 문제 푸는 게 어려워한다라고 하면은 학생이 별로 없어갖고 금방 체크해 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요거 풀고 시간 되면은 요거는 좀 봐서 다음에 해도 되고 오늘 빨리 나가면 오늘 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요거 저번에 이제 제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서 이제 남겨놨었는데 한번 풀어보세요.